자, 이번 시간 급탕 설비 관련해서 5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탕 설비 출발을 여기는 법령보다는 이론에 관한 규정으로 급탕 설비가 쭉 꾸려져 있는데요. 일단 급탕은 일단 양가로 일본의 개별식 급탕법과 양가로 일본의 중앙식 급탕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급탕 설비에 관련 개별식과 중앙식 급탕법에 각각 개별식의 3가지, 중앙식의 2가지 관련해서 특정적인 내용 정도 좀 여러분 구분하시는 정도로 해서 먼저 저희가 급탕 설비 관련 먼저 개별식에서 개별식 급탕법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면 개별식 급탕법은 저희가 3가지 개별식 급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3가지 일단 분류상만 제가 확인한다고 하면 1번에 즉시 탕빅, 2번에 저탕형 탕빅이 3번에 기수혼합식이다 해서 즉시 탕비는 순간 온수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의 즉시 탕비 개념은 여러분이 집에 설치되는 보일러, 우리 집에 있는 개별 난방에 설치된 보일러 개념 정도 접근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하나 볼 거는 동그라미 니은에 자, 즉시 탕비기에 있어서 가열 온도는 60에서 70도씨 정도 되는 온수를 일단 저희가 즉시 탕비기 순간 온수 일단 처음에 보일러를 가동을 점화를 시켜서 가열 코일이 가열돼서 찬물이 빠져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동그라미 니은에 나와 있는 60에서 70도씨 정도 되는 가열된 온수가 공급된다 해서 즉시 탕비기 하나 정리하고요. 저탕형 탕비기는 지금 여기는 물어보는 것은 해서 니은 아니면 디귿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면 저희가 저탕형 탕비기 해서 저탕형 탕비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딱 2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등점과 저희가 자동 온도 조절기 또는 이거를 저희가 서머스탯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개념 이렇게 좀 잠깐 보실게요. 저탕형 탕비기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편의점에 가보면 컵라면을 드실 때 그 편의점 내에 있는 온수기에서 여기 이제 밸브를 누르게 되면 물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 탕비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 이와 같이 이 탕비기는 여기 여기 이제 이 밸브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보면 여기는 보면 들어가는 건 여기다가 냉수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항상 이 온수. 그러면 들어가는 냉수고 나오는 건 온수입니다. 그러면 이 온수는 최대 몇 도씨까지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라는 건 최소 몇 도씨, 비등점이라는 건 100도씨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온도는 몇 도씨인가요? 100도씨에 해당되는 온수까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근데 100도, 여러분이 보면 100도씨 온수를 공급하다, 특히 이제 보면, 이거 화상의 우려가 있죠. 특히 이제 보면 편의점 오시면 술을 드시고 온 분들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컵라면 넣고 잘못 눌렀을 때 손이 닿아버리면, 화상의 위험이 있다 보니 최대 공급은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 100도씨 가까운 온수 얻을 수 있지만, 온도는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도가 화상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85도씨나 90도씨까지 해서 온도는 여기 정하게 나름인데 최대 공급 온도는 몇 도씨까지 비등점에 가까운 100도씨까지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나온 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온수의 온도를 예를 들어서 90도씨로 맞췄다면 여기는 항상 몇 도씨가 나와야 돼. 이 물의 온도는 90도씨야. 근데 여기 이 통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예를 들어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한 사람들이 한 2시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네. 그런데 여기를 눌러도 얼마나 와요? 90도씨에 해당되는 물이 나온다. 그럼 이 탕비기 안에서는 무언가 온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그래서 쉽게 안에 센서가 있다고 보시면 센서.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를 이 센서 이거를 저희가 서머스탯이다 이렇게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하는 역할은 예를 들어 온도를 저희가 90도로 지정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 90도 온도로 이하로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담아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90도로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머스탯이 그거를 감지해서 이 전기 가열 장치를 가열시켜서 온도를 몇 도? 90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온도가 90도가 되면 다시 이 서머스탯 센서가 90도가 됐다고 센서가 감지하게 되면 전기 가열 장치를 그래서 전기 가열 장치를 가동시키고 스톱시키는 역할이 뭐가 있더라? 이 탕비기는 서머스탯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지문의 니은
비등점에 갖고 온수 얻을 수 있고 저탕도에는 자동온도 조절기 즉 서머스탯을 붙여갑니다. 그래서 저탕형 탕비기는 니은 아니면 디귿. 그 다음에 기수혼합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기수혼합식입니다. 기수혼합식. 자, 기수혼합식도 이제 보시면 여기도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여기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일러에서 만든 이 온수를 이 온수를 어디로 저희가 찬물이 들어있는 여기 이 저탕조에다가 이 보일러에서 뭘 만들었다? 전기입니다. 보일러에서 만드는 전기를 요 배관을 통해서 찬물이 들어있는 이 저탕조에다가 뜨거운 고온의 전기를 공급을 해서 이 전기와 냉수가 섞이면서 이게 뭘로? 뜨거운 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기수혼합식이다.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기억에 보일러에서 가열된 전기를 배관을 통해 가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열 효율은 100%입니다. 그렇죠? 열이란 건 여기서 배관을 통해 전기를 이 배관을 통해 이 전기가 여기 배관을 통해 전기 이동하다 보니까 배관을 통해서는 전기가 새어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효율은 100%입니다. 그리고 대신 전기와 물이 섞이는 과정에 뭐가 소음이 심하더라. 그래서 디귿에 가면 소음 제거 장치 뭘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스팀 사이렌서. 그 스팀 사이렌서는 보시면 이렇게 배관, 이 저탕 들어가 이 배관 중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배관 끝부분에 설치를 해서 전기와 이 냉수가 섞이는 과정에 발생한 소음을 여기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배관을 통보다니까 100%가 됩니다만은 플러스 소음 제거 장치인 요 중에 배관 중이나 배관 말단에 요거를 저희가 스팀 사이렌서를 설치해서 전기와 냉수가 혼합되는 과정에 발생되는 소음을 제거해 주는 것을 스팀 사이렌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소음 요거 하는 역할은 저희가 소음 제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수혼합식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중앙식 급탕법. 중앙식 급탕법이란 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가보면 지문은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방식은 직접 가열식. 지금 말 그대로 직접 가열했다 해서 어디서 직접 가열했다? 여기는 직접 하고 저희가 간접 가열식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간접 가열하긴 하는데 직접 가열했다 어디서?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에 필요 장소를 올려보내는 걸 직접 가열식.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물을 대표한 게 아니라 저탕조입니다. 찬물이든 저탕조에서 물을 공급했다 그래서 여기는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에서 물을 대표입니다. 이거를 배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는 보일러에서 직접은 어디요? 이 보일러에 들어있는 물을 직접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이거를 뜨거운 물로 만들어서 필요 장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가열식이고요. 간접 가열식은 이거는 보일러가 아닌 이 저탕조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일러에서 여기서 물을 직접 대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요 냉수를 이거를 난방급탕 개수로 나누어지는 분배기 역할을 하는 이거를 저기 헤더로 보내다. 그래서 분배기 역할을 하는 이 헤더로 이거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이 헤더에서 이 뜨거운 물을 두 가지로 나눠 보냅니다. 나눠서 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온수, 보일러를 가동해서 이 찬물이 들어있는 보일러를 가동해서 이 만들어진 온수를 이거를 보내는 게 일단 요거를 분배기 역할을 하는 이쪽으로 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나눠주는데 하나는 이 물을 어디로 가면 이거를 저희가 난방 개소로 보내고 하나는 이걸 어디로 저희가 급탕 개소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물을 가지고 요거 하나의 관을 통해 여기를 난방관으로 해서 난방하는 개소 여기서 물을 나누어서 보내주고요. 하나의 관은 다시 어디요? 제가 보는 건 급탕이죠. 그래서 급탕이다. 그래서 하나의 물을 여기를 급탕으로 해서 여기는 이게 지금 저희가 저탕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 물을 데피는 거 아니에요. 이 저탕조에 이 급탕관을 통해 오는 이 급탕관을 여기는 가열 코일 이렇게 한번 정해보죠. 결국 동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기 이 저탕조의 가열 요거를 여러분이 보면 이거를 가열 코일이죠. 그래서 가열 코일 즉 동관으로 만든 이 코일 이 가열 코일에다가 여기 온수를 저희가 보낸다고 하면 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가열 코일이냐 그 열전도가 좋은 동 재료를 가지고 코일을 만져 보니까 그 가열 코일을 통과하면 열을 밖으로 뺏기죠. 그 열을 이 가열 코일을 통해 뺏은 이 열을 간접 그 열을 빼서 저탕조에서 물을 간접적으로 데우는 역할이죠. 그러면 그 데운 이 열을 빼서 이거를 이게 열을 빼서 여기 뭘로 이게 냉수가 온수로 바뀌죠. 온수로 바뀐 이 물을 요거를 배관을 통해서 이거를 올려보낸 이거는 이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요거를 저희가 급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열을 뺏긴 물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보일러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난방하는 것을 그 물을 끓이는 걸 이거를 직접 보일러에 끓여서 공급하는 걸 그다음에 간접은 어디서 저탕조에서 이 가열 코일을 통과한 열을 빼서 이거를 냉수를 온수로 바꾸어서 저탕조에서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걸 저희가 간접 가열식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특징은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요 두 가지 직접과 간접 가열식 뭘 갖고 물어보냐면 비교되는 비교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열 효율입니다. 열 효율. 나머지 내용은 교대에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죠. 열 효율이 높다는 질문을 주었을 때입니다. 그럼 열 효율이 높은 건 뭐예요? 일단 보면 보일러에서 직접 끓인 물을 공급했을 때 열 효율하고 이 저탕조에서 그 열을 뺏어서 물을 데폈을 때의 온수하고 봤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열 효율 면에서 좋은 것은 당연히 어디가 좋겠어요? 보일러에 직접 끓여서 물을 공급한 직접 가열식 열 효율면은 훨씬 좋겠죠. 여기는 그 열을 뺏어서 물을 데피다 보니까 열 효율면은 직접 가열식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일러 내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내의 보일러의 스케일 유무를 가지고 물었을 때 자, 보죠. 스케일이 여기는 많이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는 보죠. 여기는 직접 가열식 배관을 통해 물을 공급했다. 그러면 여기 빼서 쓴 만큼의 새로운 예를 들어 이 배관을 통해 물을 공급했어요. 그러면 필요에 해서 물을 뽑아 쓰겠죠. 뽑아 쓴 만큼의 새로운 물은 이때 냉수는 어디로 들어갈까? 냉수는 이때는 저희가 보일러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간접 가열식 여기도 필요한 양만큼 물을 뽑아 쓰겠죠. 그러면 여기는 뽑아 쓴 만큼 이 뽑아 쓴 만큼의 급탕량만큼의 물을 이때는 어디로 공급합니다. 이때는 직접은 보일러로 들어갔던 반면 여기는 어디로 여기는 저희가 여기 저탕조로 냉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스케일은 지금 어디요? 보일러 내에 스케일이 끼는 정도란 건 어떻게 돼요? 보일러에 어떤 물속에 있는 그 금속 찌꺼기 등을 인해서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많이 끼는 건 어디가? 여기 직접 가열식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 여기는 새로운 냉수가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냉수가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이 스케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보일러에 늘고도는 신축의 정도가 훨씬 불균일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축의 정도도 불균일하다. 그렇다면 결국 보일러 수명도 짧죠. 그러나 여기 있는 보일러 역할은 뭐예요? 여기는 단순히 이 물을 순환시키는 정도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물을 가지고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저탕조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 보일러 내내 끼는 정도 여기가 많이 끼는 여기는 발생하는 정도 훨씬 양이 적더라. 그래서 보일러 내 스케일이 많이 낀다고 하면 어디가 되겠어요? 직접. 보일러의 스케일이 적게 낀다면 어디겠어요? 간접. 그래서 수명도 당연히 직접은 보일러가 규정 시간에서 돌아야 보면 수명도 단축될 뿐 그리고 되고 신축도 불균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명이 짧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 수명을 갖고 물어봐도 짧고 길고 스케일도 많이 끼고 적게 끼고 그리고 보일러 내의 압력입니다. 보일러 내의 압력은 여기 직접 가열식은 여기는 고압이겠죠. 고압 보일러가 필요하죠. 보일러 압력에 고압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보일러 하는 역할은 이걸 올려보내는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보일러 내의 압력은 여기는 뭐예요? 저압이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하나, 둘, 셋 정도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고 가열 코일이 필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저탕조가 들어있는 간접 가열식이다. 그리고 하나 보면 보일러는 이 간접 가열식은 난방용 보일러 하나를 가지고 몸을 해결할 수 있다. 난방, 급탕 두 가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가열식은 난방용 보일러 따로, 급탕용 보일러 따로 해서 따로 보일러를 설치한다. 이제 관련해서 양가로수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직접 가열식, 동그라미 2번에 간접 가열식이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애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또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여기도 물론 출제를 하긴 합니다만 애울 건 없고 여러분들이 연료부터 방금 전에 가열콜이 유무라든 그런 등등의 내용 등을 여기도 이 중앙식 급탕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조금만 그렇겠구나라고 이해만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식 급탕법 하나 정리하고 급탕 공급 방식. 이제 급탕 공급 방식 하면 어떻게 돼요? 상향 공급 방식과 하향 공급 방식. 그 무슨 말이냐? 이거는 뜨거운 물을 올라가면서 공급한다. 그래서 뜨거운 물 올라가면서 공급해 이거를 상향 공급 방식이죠. 그래서 이 데핀 온수를 올라가면서 공급합니다. 상향식 또는 상향 공급 방식이고 아니면 올라가면서 공급하는 건 이 온수를 올라갔다가 이 온수를 올라갔다 온수를 이거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급한다. 그래서 이거를 하향 공급 방식. 그래서 온수를 공급하는 이 급탕을 공급하는 것은 올라가면서 공급하더라. 상향식 올라갔다 이게 내려오면서 공급하 이게 하향식에서 두 가지 공급 방식에 따라서 급탕 뜨거운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공급하는 것들과 내려오면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저희가 관의 구배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상향 공급 방식에 있어서 급탕 수평 주관은 선상향 구배, 급탕관은 선상향, 복귀관은 선하향. 그래서 이름은 달리 복귀관은 반탕관이다. 그래서 급탕 수평 주관, 급탕관, 복귀관에서 구배에 관한 부분. 하향 공급 방식은 급탕 수평 주관은 급탕 수평 주관과 급탕과 복귀관에서 모두 선하향이다. 그래서 서열은 선하향 앞내림, 그 다음에 선상향을 앞올림. 그래서 선상향, 선하향, 앞내림 또는 앞올림해서 표현은 뭐 둘 중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배관의 구배입니다. 배관의 구배. 배관에 이제 구배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그라미 1번을 저희가 급탕 수평 주관으로, 동그라미 2번을 저희가 공급관으로,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저희가 반탕관으로 했을 때, 반탕관으로 복귀 이름은 두 가지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관의 구배 정도는 여러분이 이것도 굳이 애울 건 아닙니다. 공급 방식은 제가 방금 말 올라가면서 공급하냐, 올라갔다 내려오냐 공급에 따라서 상향식 또는 하향 공급 방식이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올라가면서 공급합니다. 상향식의 배관은 요 세 가지 관의 구배를 지금 선상향 또는 이거를 선하향, 그래서 이거를 선하향 구배냐 이렇게 해서 지문을 봅니다. 자, 그러면 선상향, 선하향이다 라고 질문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번호로 한번 번호로 표시해 볼게요. 번호로 표시해서 이거를 선상향, 선하향 구별을 한다 그러면 자, 보일러에서 만든 이 물을 여기를 올라가면서 공급하는 상향 공급 방식에 뜨거운 물을 나누어 둔 이 관을 저희가 번호 1번으로 갑니다. 이게 그러면 요 급탕 수평 주관의 구별은 여기는 뭐예요? 선상향이죠. 그럼 여기는 급탕 수평 물을 나눠뒀던 이거를 올라가면서 공급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직관을 통해 물을 공급하는 요게 몇 번? 지금 공급관. 그럼 공급관의 구별은 이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선상향. 그러면 이거를 필요계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남은 물 다시 어디에요? 보일러나 저탕도로 되돌리는 관을 무슨 관? 이거를 공급 반탕관이다. 그래서 요 관이 몇 번? 이게 3번에서 반탕관의 구배는 이거는 저희가 선하향이죠. 선하향.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보일러나 이거를 저탕도로 되돌리게 되죠. 그래서
구배는 지금 보면 제가 선상향, 선상향, 선하향이다. 그래서 상향식은 이 세 가지 관의 구배 이런 형태로 구배를 운용하고요. 그 다음에 하향식입니다. 하향식은 일단은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에서 만든 온수를 수직 배관을 통해서 끌어 위쪽으로 올립니다. 올라가던 이 물을 나눠가요. 나눠죠. 그럼 여기서 나눠 요관이 몇 번? 이게 1번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선하향 구배가 됩니다. 그럼 올라갔던 물이 내려옵니다. 네, 이게 올라갔던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필요계수로 들어갑니다. 2번 하고 2번의 구배는 선하향 구배고 다시 이거를 되돌리는 관이 몇 번? 3번. 그러면 요 되돌리는 관의 구배는 몇 번? 저희가 선하향입니다. 해서 이렇게 보일러나 저탕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향식은 1, 2, 3번 모두를 관의 구배를 물어봐도 어떻게 돼요? 선하향 구배로서 공급합니다라고 해서 지금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해서 요 세 가지 관의 구배는 좀 정리를 해서 1, 2, 4 여기서 1, 2, 3에 번호로 먹여놨으니까 1번, 2번, 3번에 따라 배관의 구배를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하실게요. 그 다음에 배관 방식은 단관식하고 복관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관식은 뭐냐면 단관식은 이제 보시면 단관식은 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보일러. 그러면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에서 만드는 것을 필요 장소 보내는 여기에서 밸브가 되어 있다면 이 뜨거운 물을 필요 장소 보내는 무슨 관만 있다? 공급관입니다. 공급관. 그래서 여기는 관이 하나만 있다. 무슨 관? 공급관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단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복관식이란 건 그러면 단관식도 있고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복관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관식이란 건 관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관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두 개란 건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공급관도 있지만 그 물을 사용하다 다시 그걸 어디로? 보일러나 저탕도 되돌리는 관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어디가 있다? 이게 보일러나 저 되돌리는 관이 하나가 더 있다가 이 관을 이거를 순환관, 반탕관 이런 여러 가지죠. 그래서 순환관, 반탕관, 복귀관 등 여러 가지인데 여기는 복관식은 관이 공급관도 있고 순환관도 있고 관이 두 개다. 그래서 복관식, 이관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순환관은 관이 두 개 있네. 그래서 복관식이다 해서 배관 방식은 야한 걸 1번에 동그라미 1번 단관식이랑 방금 설명드렸네요.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공급관 하나만 있다. 배관의 길이가 15m 있다 이하일 때 적당하고 복관식은 이관식 또는 순환식이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급탕 전까지 공급관과 순환관을 배관한다. 그래서 관이 두 개 있는 관을 공급관하고 순환관 두 개 있는 관을 저희가 이거를 복관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메타로 이제 봤을 때 15m가 넘어 이상인 경우는 복관식이 좋겠더라. 그래서 그럼 복관식은 왜 할까? 이거는 왜 이거를 복관식으로 할까라는 이야기인데 이때는 지금 제가 질문에 니은해가 보면 온수의 즉시 공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온수의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관이 하나 더 있다면 여기는 보일러 여기 공급관을 통해 보냈어요. 네. 안 쓰면 다시 그를 되돌립니다. 그래서 계속 뜨거운 물이 이게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관만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보일러를 가동해서 밸브 열게 되면 고여있는 찬물이 나오고서 뜨거운 물이 나왔지만 복관식은 계속 물이 순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밸브를 열자마자 뭐예요? 즉시 온수가 가능한 것은 여기는 밸브를 열자마자 계속 순환하는 밸브다 보니까 밸브만 열면 바로 뭐가 나오겠어요? 뜨거운 물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이 하나 더 있더라도 복관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그 이유와 같은 이유는 왜 즉시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부분은 일단 그 1, 2번 한번 정리하시고요. 순환 방식이라는 건 이걸 생각하시면 순환 방식이라는 건 뭘 말해요? 자, 여기는 요 순환과 그럼 복관식 여기서는 순환 방식이라는 건 단관식이 아니고 복관식의 순환 방식은 저희가 지금 중력 순환 방식하고요. 여기는 저희가 중력 순환 방식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제 순환 방식입니다. 요거는 간단히 이렇게 보시게요. 여기서 중력 순환식, 강제 순환식 여기는 단관식, 복관식에 있어서 이 복관식에 있어서
이 물을 다시 보일러나 저탕 되돌리는 방법은 중력순환식 또는 강제순환식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중력순환식이란 건 이건 뭡니까? 최소 뭐보다는 이 순환관 이게 다시 보일러 저탕으로 가는 이 순환관 뭐보다는 보일러나 저탕도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돼요. 위쪽에 있어야 이 보일러나 저탕도 되돌릴 때 높이 차이에서 물을 되돌릴 수 있죠. 그러나 강제순환식이라는 건 요거를 뭘 말하냐면 이 순환관의 말단 부분에다 뭘 설치해요? 이 순환관의 말단에다가 마지막 부분에 뭘 저희가 급탕 순환 펌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탕 순환 펌프를 설치해서 이 급탕 순환 펌프를 가동하면 어떻게 돌리게 되면 이 돌아오는 물 인유를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의 고배는 일단은 뭐 150분의 200분 이론상 정립을 해놨지만 이 관의 중력 순환식과 강제 순환식에 있어서 관의 고배가 조금은 더 급하게 되어 있는 건 무슨 순환 방식이에요? 중력 순환식보다는 강제 순환식 고배가 좀 더 완만해도 왜? 이 순환관의 말단 마지막 부분에 뭘 설치했다? 요 급탕 순환 펌프를 설치해서 급탕 순환 펌프를 순환시켜도 돌아오는 물을 빨리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은 밑에 이제 가보면 동그라미 1번의 중력 순환식 기억니은, 그리고 2번 강제 순환식은 순환관 말단에 급탕 순환 펌프를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대규모다. 그래서 이제 규모로 봤을 때 중력식보다는 대규모나 중규모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강제 순환식을 선택을 해서 이 순환관 말단에 펌프를 설치해서 끌어오는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급탕 순환 펌프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번 정리하고 급탕관의 간격, 그러면 이 관의 간격은 최소 몇 밀인가요? 20A다가 20mm 이상으로 하고요. 급수관보다 한 치수 큰 것을 사용하는 이는 온도가 높아지면 관내 최적 팽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반탄관은 급탄관보다 한 치수 작은 치수 것을 사용합니까? 네, 부분. 그다음 공기 빼기 밸브는 보시면 간단히 이거죠. 공기 빼기 밸브는 배관이 90도로 이 정도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꺾이는 이 배관의 상단부 이와 같이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서 공기 중에 이 배관 중에 정체된 공기를 빼서 순환을 용이하기 위해서 공기 빼기 밸브를 디귿자이고 꺾이는 배관의 이 상단부, 그래서 이 배관의 상단부에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 놓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시고, 자, 배관의 신축등, 그 무슨 말이냐? 여기는 지금 온수가 여기 뭐 상향이나 하이든가 배관의 온수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관의 최적이 팽창이 되고요. 아니면 줄어듭니다. 그러면 배관이 늙어 줄을 때 그 신축을 받아줄 일정의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관은 압이 약한 부분이 터져버릴 수 있다 보니까 두 번째 보실 건 저희가 신축 이음새입니다. 신축 이음새. 여기는 보면 신축 이음새의 종류 정도만 구분하시게요. 신축 이음새의 종류에 따라서 뭐를 특징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축 이음새의 뭐만 종류하자? 종류. 여기다가 다른 종류 하나를 끼워 넣기 했을 때 신축 이음새의 종류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골라내는 정도로만 체크하자. 그래서 시험단에 그런 유형으로 시험을 물어봅니다. 그 신축 이음새 특징에 관한 거 가지고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배관의 신축 팽창량을 흡수 처리하기 위해서 신축 이음새가 필요합니까? 네. 2번에 기억해보면 종류로는 나와 있듯이 스위블 조인트 신축 곡관, 슬리브형 신축 이음새, 벨로즈형 신축 이음새하고 볼 조인트다. 그래서 총 5가지 신축 이음새 중에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그 중에 4개를 가져다 놓고 하나가 아닌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양의 문제로서 저희 시험 실무에서 한 2번 정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정도 하나 정리하시고 슬리브하고 보일러 용수. 보일러 용수는 이렇게 잠깐 볼까요? 보일러 용수죠. 용수. 그러면 자, 보일러 이제 보시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일러 내 뭐가 발생해요? 스케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러면 보일러에 공급된 이 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 보일러 용수. 그럼 이 보일러에 뭐 제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보일러 용수입니다. 용수.
보일러 용수, 즉 보일러에 공급되는 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일러 용수 관련해 보시면 저희가 연수하고 저희가 경수입니다. 그래서 연수 경수를 저게 나눈 것은 이 물속의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라서 연수 경수를 나누는데 저희가 그러면 보일러 용수로 OX를 물어봤을 때 보일러 용수로 저가반이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 연수는 오케이, 경수는 노입니다. 왜 경수가 노가 될까요? 그래서 경수가 노가 되는 것은 뭐가 발생합니까? 탄산칼슘 함유량이 많다 보니까 연수에 비해서는 많다 보니까 이 경수를 보일러 용수 쓰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보일러 내 스케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일러 용수 저가반 건 연수는 쉽게 여러분이 연수는 수돗물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수는 지하수나 샘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수를 쓰고 경수를 지하수 쓰지 말한 것은 스케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스케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피해를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일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일러 내면에와 같은 금속 찌꺼기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와 같은 찌꺼기가 있는 달라붙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 있고요. 이 물을 뭐하더라? 저희가 가열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와 같은 스케일이 끼어 있는 상태하고 끼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케일이 끼어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보일러를 갈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동그라미 5번에 이제 스케일러는 PM이 대책이다. 그래서 A번에 전열량이 감소되고 보일러 효율을 저하시키겠죠. 당연히 A번. 그러면 보일러 전열량이 감소해서 보일러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규정 시간 이상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료 소비량이 증대되고 배기가스 온도를 상실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나와 있는 H번에 보일러 수명을 단축시키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예요? 부식이 촉진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A, B, GH하고 배기가스도 온도나라고 과열로 인한 파열사고 유발할 수 있고 보일러수의 순환 악감이 통수공이란 건 여기서 말한 건 통수공이란 보일러 물이 지나가는 구멍을 통수공이다. 그래서 통수공을 뭐 할 수 있다? 통수공을 차단시키고요. 전열면 국부 과열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유발되는 이와 같은 피해 현상은 굳이 이것도 애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태, 이 찌꺼기가 달라붙은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면 이와 같은 피해 현상, 네. 그래서 지금 A에서부터 H번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해서 한번 정리해 두시고 대책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용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연수 경수 내에서 보일러에 스케일이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수를 사용한다? No. 그래서 이런 상태를 물어봤고 그다음에 스케일러 피해 현상은 여기 두 번에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스케일러 피해 현상은 요건 두 번 정도 물었다 그러면 보일러 용수 관련 연수 경수 한 번 그리고 피해 현상 관련해서 두 번에서 한 세 번 정도 보일러 관련해서 어떤 저희가 그 스케일과 연수 경수 관련해서 한 세 번 정도 질문을 정리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책은 따로 안 해도 돼요. 대책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은 요거는 정리할 필요 없고 대신 연수 경수나 그러는 피해 현상 정도만 정리를 꼭 해놓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5절에 나와 있는 급탕 설비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